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Age and Acquisition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언어 습득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첫 번째 나이, Age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죠. 언제 언어 습득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 이것이 이제 뭐 조기 영어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들은 Neurological Consideration만 살펴봤어요. 그렇죠? 신경학적인 측면에서 Critical Period가 있다 내지는 없다 이런 그 다양한 이론들을 살펴봤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puberty 그 사춘기가 가장 그 결정적 시기를 보여주는 에비던스가 가장 많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5살 뭐 해서 그 5세 전에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결정적 시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그리고 이론들마다 다른 각각의 그 결정적 시기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여겨지고 있는 결정적 시기는 사춘기다. 그런 것에 대한 에비던스를 우리 지난 시간에 Neurological Consideration에서 많이 살펴봤었어요. 오늘은 Cognitive 입장에서 그리고 Affective 입장에서 Linguistic 입장에서 나머지 세 가지 이 측면에서 Critical Period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 내지는 없다를 주장하는 다양한 학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 슬라이드부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카그니티브적인 입장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삐아제예요. 여러분들 삐아제 학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첫 주 강의할 때도 얘기를 했었죠. GPD 나왔었어요. 우리 GPD 할 때도 삐아제 이론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 삐아제는 인지발달 이론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삐아제는 인지발달 단계를 이렇게 제안을 하고요. 이 발달 단계에 맞게 언어도 발달을 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인지발달 단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가 감각기, sensory motor stage가 있고요. 두 번째가 pre-operational stage, 전 조작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operational stage, 조작기라고 하고요. 이 조작기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뉘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체적 조작기, concrete operational stage, 그리고 두 번째는 형식적 조작기, 해서 formal operation stage. 그래서 크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단계로 인지 발달 단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인지 발달 단계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똑같은 아주 유사한 인지 발달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 이 감각기에서는 뭐든지 감각 활동으로 해서 인지를 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든지 만져보고 눈을 보고 느껴보고 입으로 깨물어보고 막 이러면서 아기들이 0세에서 2세까지는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고요. 그 이후에는 프리-오퍼레이셔널 스테이지에서 조작은 못하지만 아주 심벌한 사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돼요. 그래서 뭐 구슬을 가지고 논다 그랬을 때 빨간 구슬, 파란 구슬, 뭐 초록 구슬 막 여러 가지 한 100개 정도 있으면 이게 빨강색이야. 이건 파랑색이야. 구분할 줄 알아요. 그리고 랭귀지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인지 발달까지만 됐기 때문에 어떤 것을 언어를 조작하는 단계는 못하지만 이것은 red야. 이것은 yellow야. 이렇게 서로 구분할 수 있는 전 조작적인 인지하고 맞는 언어 행위를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operational stage예요. 이 operational stage에서는 조작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구슬 얘기를 했는데 구슬을 막 여러 개, 한 50개의 구슬이 있단 말이에요. 빨간색 구슬도 있고 파란색 구슬도 있고 초록색 구슬도 있어. 막 섞여져 있단 말이에요. Pre-Operational Stage는 이건 빨간색 구슬, 이건 초록색 구슬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Operational Stage에서는 빨간색 구슬끼리 막 모아. 이건 초록색 구슬끼리 모아. 섞어서 노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그룹핑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돼.
내가 조작을 할 수가 있어. 요거랑 요거랑 섞어서 무슨 색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인지 발달까지 되게 되는 단계가 바로 operational stage예요. 이 단계에서는 언어도 조작을 한다라는 거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야 라는 if절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이 operational stage다. 그래서 피에자가 주장하는 것은 이 critical period of language acquisition은 언제까지냐? in concrete formal stage transition까지 이때 언어 습득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critical period가 지나면 언어 습득이 어려워진다. 내지는 훨씬 더 늦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Young children are generally not aware that they are acquiring a language. 이런 단계에서는 2세에서 7세, 7세에서 11세 이런 단계에서는 본인들이 operation을 하지 않거든. 이 단계에서는, pre-operation에서는. 조작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언어 습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하는 것도 못하고 자연스럽게 언어 습득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속담이 나오죠. what's the pot never boil. 막 끓고 있는 그 물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다고 물이 뭐 더 끓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언어 습득은 이 인지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피아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피아제 이론은 인지 발달 단계에 따라서 언어 습득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된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베이그하다. 굉장히 막연한 이론이다. 그리고 어떤 empirical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는 점에 있어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주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인지적인 입장에서 lateralization hypothesis가 또 나와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우리의 뇌가 헤미스피어가 분화가 된다고 그랬죠. 분화가 되는 것이 이제 크러싱 같은 경우는 만 5세면 이 분화가 completion이 된다. 모든 그 뇌의 그 펑션이 왼쪽 뇌는 굉장히 논리적인 기능을 갖게 되고 오른쪽 뇌는 굉장히 소셜하고 이모셔널 기능을 갖게 되는 뇌의 분화가 5살에 완성이 된다. 레닌버그는 이게 12살이다, 13살이다, 사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 lateralization에 대한 시기는 다르지만 분명히 뇌의 분화는 이루어져요. 이런 것, 이 lateralization hypothesis로 우리는 인지적인 입장에서도 분명히 이 lateralization hypothesis로서도 언어 습득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가 있다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면 이 분화라고 하는 것은 아이하고 어른의 언어 습득을 구분할 수 있는 키가 된다라는 거야. 왜냐면 왼쪽 뇌와 오른쪽 뇌의 기능이 다르고 왼쪽 뇌가 어른이 될수록 점점 그 기능이 강력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왼쪽 뇌보다 오른쪽 뇌보다 이 왼쪽 뇌가 훨씬 더 나미넌트하단 말이야. 역할 자체가. 근데 왼쪽 뇌의 역할이 뭐였어요? 매우 분석적이고 논리적이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왼쪽 뇌가 강력해지면 자꾸 분석하려고 그러고 자꾸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 습득은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세컨드 랭귀지 애퀴지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꾸 분석을 하게 되면 auto acquisition을 방해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lateralization hypothesis가 맞다면 언어 분화가 뇌의 기능이 뇌의 분화가 헤미스피어가 분화되는 것이 맞다면 이 auto acquisition을 방해하는 게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어 습득은 언제 이루어져야 돼? lateralization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왜? lateralization이 이루어지면 왼쪽 뇌가 훨씬 더 나미넌트하기 때문에 왼쪽 뇌가 훨씬 더 나미넌트하게 되면 어떤 경향이 있냐? overanalyze 하는 경향이 있다. 언어를 자꾸 분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언어를 자꾸 분석하게 되면
L2 acquisition이 늦어지게 되고 방해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결정적 시기는 반드시 있고 그 시기는 바로 lateralization이 이루어지기 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이제 cognitive consideration에서 이제 또 중요한 그 이론이 equilibration이라는 이론이에요. 이게 평형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 평형 이론도 피아제가 주장한 이론이야. 평형 이론은 우리 인지 발달을 살펴보면 우리의 인지 발달은요 불평형 단계에서 평형 단계로 옮겨간다라는 거야. 우리의 인지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 그거는 우리는 불평형 단계라고 그래요. uncertainty 단계야. 굉장히 불확실한하고 어떤 doubt, 의심을 하는 단계를 우리는 disequilibrium 단계라고 그래요. 불평형 단계라고 해. 이 불평형 단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resolution and certainty 단계로 옮겨가려고 그래요. 옮겨가려고 그래요. 그 단계가 바로 equilibrium 단계야. 그 작용이 바로 평형 이론이야. equilibration 이론이고요. 이것이 피아제가 주장한 이론인데 우리의 인지 발달은 이 cognition은 이런 과정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데 어떤 과정이냐면 disequilibrium에서 equilibrium으로 가는 이 무빙하는 과정으로서 우리는 인지가 발달이 된다. 그래서 우리 conceptual development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it's a process of progressively moving from the state of disequilibrium to equilibrium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 습득이라는 것은 이 불평형 단계에서 평형 단계로 옮아가는 이런 작용들이 이루어지는 요 시기에 모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언어 습득을 살펴보면은 어떤 모티베이션에 의해서 언어 습득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왜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것이지? 알려고 하는 이런 모티베이션을 통해서 알게 돼. 그러면 이제 equilibrium이 이루어진 단계가 되겠죠? 근데 이 equilibrium이 완전히 disequilibrium에서 equilibrium에서 옮겨가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 습득, 우리 인지 발달 습득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disequilibrium에서 equilibrium으로 resolution이 돼. 그 다음에 이제 또 잘 모르는 게 생기겠지. 우리 인지 발달이 완벽하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모르는 게 생겼어? 그럼 다시 또 이 disequilibrium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은 또 이제 그걸 resolution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됐어. 알게 되면 이제 equilibrium이 생겼겠죠? 근데 그 단계에서 또 모르는 게 생겨나. 그러면 disequilibrium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럼 disequilibrium에서 또 이제 resolution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certainty가 생겨. 그럼 equilibrium이 또 단계. 그래서 disequilibrium, equilibrium, disequilibrium, equilibrium 이런 끊임없는 프로세싱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equilibration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단계가 언제 완성이 되느냐? 끊임없이 이런 프로세싱이 돼서 이런 완전한 equilibrium에 이루어지는 단계가 바로 14세, 15세 formal operation이 완성되는 요 시기가 equilibrium이 완전히 reach되는 단계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언어 습득도 이 시기가 바로 언어 습득이 되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시기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어른들은 어때? 별로 uncertainty에 대한 게 별로 없어.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그런가 보지 뭐. 그렇겠지 뭐.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더 캐치려고 하고 더 알려고 하는 이런 모티베이션이 훨씬 더 어린 아이들보다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습득은 이 disequilibrium에서 equilibrium으로 옮겨가는 이 equilibration이 완성되는 단계 이전에 모두 습득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언어 습득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meaningful learning, rote learning 이런 말이 나오는데 meaningful learning이 그거잖아요. 학생들한테 흥미 있는 내용들을 공부하는 거고 학생들이 모르는 것, 정말 학생들이 알고 싶은 것 그것을 자극해서 학습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의미 학습이에요. 의미 있는 학습이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를 내가 알고 싶은 것을 가르친단 말이야. 그럼 이게 왜 그런 거지?
내가 uncertainty를 가지고 있어. 내가 모르는 거야. 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려고 하는 이런 단계의 meaningful learning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언어 습득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그런데 rote learning 같은 경우는 그냥 암기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거하고 상관없는 내용들을 막 학습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린아이들한테 하게 되면 매우 의미 없는 학습을 하게 되면 이런 모티베이션이 생기지가 않는다라는 거야. 이 모티베이션이 생기지가 않으면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어른 같은 경우는 어때? 어른들은 내가 알고 싶은 거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해야만 하는 것. 난 토익을 해야 해.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meaningful learning도 효과가 있지만 rote learning도 충분히 효과 있게 학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오는 그 consideration이 정의적인 측면이에요. 우리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인지적인 측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학습 효과가 달라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학습 효과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아이들을 보게 되면 아이들은 굉장히 에고센트릭해. 자아 중심적이에요. 매우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어떤 현상들을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새로운 랭귀지 에고가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의 first language가 습득이 되면서 우리는 first language 에고가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second language 에고가 들어올 때 새로운 new language 에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이들은 그 새로운 language 에고를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단 말이야. adaptation이 일어나요. 내 자아 중심적으로 새로운 language 에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랬을 때는 새로운 language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현상이 일어나. 그런데 어른들은 어떠냐면 이미 내 first language 에고가 강해. 그렇기 때문에 second language 에고가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 자꾸 부딪히는 현상이 생겨요. 이 new language 에고를 잘 못 받아들여. 그렇기 때문에 language acquisition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language 에고가 너무나 이제 first language 에고가 강하고 second language가 이제 막 들어올 때 이 first language 에고 때문에 second language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이 second language 에고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내 이 language 에고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inhibition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좀 틀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럼 하지 말자. 나는 한국말은 잘해. 근데 영어는 좀 잘 못해. 그럼 영어로 하려고 그러면 이 second language 에고가 약하기 때문에 이 말 하지 말자. 자꾸 하지 말자. 금지하려고 하는 inhibition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child는 어린아이들은 그런 것이 안 생긴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쉽게 language 에고를 받아들이고 inhibition이 없이 쉽게 자연스럽게 언어 습득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attitude도 굉장히 중요해. 이 attitude는 어때요? 우리가 끊임없이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어른이나 부모나 동료로부터 내가 계속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서 생겨나는 게 나의 attitude야. 그쵸? 그래서 아이들은 영어는 해야 되는 거야, 재밌는 거야 해서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언어 습득이 돼.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이미 나의 애티튜드는 결정되어 있어. 난 영어는 정말 해야만 하는데 하고 싶지 않아. 그런 부정적인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 언어 습득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지. 또 하나 peer pressure라는 거 있어요. peer pressure는 누가 뭔가를 하게 되면 나도 하고 싶은 거야. 그게 바로 peer pressure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이 peer pressure가 강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어. 그럼 나도 저 장난감 막 갖고 싶은 거야. 친구가 이런 말을 해. 그럼 나도 막 따라하고 싶어. 그래서 친구가 영어를 잘해. 그럼 나도 하고 싶은 거야. 이런 peer pressure가 강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같이 영어 습득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지. 어른들은 어때요? 그 사람이 잘하니까 막 나도 잘해야지. 이런 거 별로 영향 안 받거든요. 그쵸? 나는 나야.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은 이런 피어 프레셔를 별로 안 받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에고센트리시티, 랭귀지 에고, 애티튜드, 피어 프레셔 이러한 요인 때문에 우리가 언어 습득도 일정 시기 어린아이에 배우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 특히 이제 에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플렉서블 하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랭귀지 에고가 들어와도 세컨드 랭귀지 에고, third 랭귀지 에고, first 랭귀지 에고가 들어와도 자연스럽게 어댑테이션이 이루어져서 언어 습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언어 습득에 있어서 이제 언어적인 측면을 또 고려해 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바이링구얼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중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두 종류로 나뉘는데 이제 coordinate bilingual이고 compound bilingual이 있어요. coordinate bilingual은 두 가지 미닝 시스템이 있다라는 건데 first language에 대한 미닝 시스템이 있고 second language에 대한 미닝 시스템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coordinate bilingual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watermelon 그러면은 이제 watermelon에 대한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은 수박 그림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다고 하면 수박이라고 하는 한국어가 생각나고 또 하나 watermelon이라는 English가 같이 생각이 나. 이것이 이제 두 가지 미닝 시스템을 난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거를 coordinate bilingual이라고 해요. 이제 반면에 이제 watermelon 했을 때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컴파운드 돼서 생각난다면 이거는 우리는 compound bilingual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원 미닝 시스템을 가지고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을 우린 compound bilingual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언어 습득을 할 때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할 때 보통 compound bilingual이 되고요. first language 먼저 하고 그다음 second language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는 coordinate bilingual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냐면 코드 스위칭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first language하고 second language가 많이 섞이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 막 영어를 쓰면서 중간에 막 한국어 들어가는 거야. 막 영어를 쓰면서 중간에 한국어 phrase가 들어가는 거야. 막 한국어를 쓰면서 중간에 영어가 들어가고 이런 현상들을 우린 코드 스위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바이링구얼을 보게 되면 이런 코드 스위칭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꺼리낌 없이 중간에 막 한국어가 들어가고 중간에 영어가 들어가고 이런 코드 스위칭이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L1에 대한 인터피어런스가 어덜트보다 훨씬 더 덜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L1에 대한 인터피어런스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오더링을 보게 되면 애퀴지션 하는 오더링을 보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프로세스를 거친다는 거야. 뭐 예를 들면은 irregular verb 같은 경우 뭐 regular verb를 먼저 습득하고 irregular verb를 하고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이올링구얼들은 irregular 먼저 하고 그다음 regular verb에 대한 규칙들을 습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순서가 매우 그 크리에이티브한 컨스트럭션 프로세스를 거친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모국어 습득하는 것처럼 모국어 습득도 어떤 막 일정하게 매우 심플한 것부터 매우 어려운 것까지 이런 순서로 되진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그 랭귀지 애퀴지션 습득을 보게 되면 바이링구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였을 때 학습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바이링구얼이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neurologically 또 cognitive적으로 그리고 또 정의적인 측면에서 또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언어 습득은 분명히 어린 아이일 때 결정적 시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주장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있었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종합해서 어느 시기가 좀 가장 적절한 시기다라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